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지성미. 서울에 있는 대기업에서 맹활약하던 커리어 우먼이었다. 한진상이라는 열정적인 남자와 사랑하고 결혼했다. 남편 한진상은 내가 계속 일하는 걸 지지해줬고 나는 모든 게 만족스러운 인생을 살고 있었다. 그러다 어느 날 내가 중병에 걸렸다는 걸 알게 됐고 길고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됐다. 내가 병원에 입원한 첫날 남편이 병원에 왔는데 항암제 치료는 어떻대? 효과가 좀 있는 것 같아? 직장 복귀는 바로 가능하대? 아무래도 그건 좀 힘들겠지. 나는 남편의 농담에 웃고 말았다. 남편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별로 공감을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나도 자세한 지식은 없지만 항암제라는 게 암세포 증식을 막고 암의 진행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건데 그걸로 금방 몸이 좋아지는 건 아닐 거야. 그래, 그렇긴 해도 빨리 좀 고쳐달라고 해. 암에 걸렸어도 자기 일 계속하는 연예인들도 많이 있던데 뭐. 치료 잘 받을게. 남편이 병실에서 나간 후 나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 최근에는 항암제 효과가 점점 좋아지고 있고 부작용도 줄어들고 있다고 들었다. 하지만 개인차라는 것도 있고 나는 항암제의 부작용이 심한 편이었다. 3주 후 남편이 오랜만에 병원으로 찾아왔다. 요즘 들어 라인도 안 읽씹에 메시지도 안 보내고 병문안을 온 것도 아주 오래간만이었다. 몸은 어때? 좀 괜찮아? 그게 미안해. 나 계속 토할 것 같고 몸도 물에 젖은 솜처럼 무거워. 남편은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좀 마른 것 같네. 식욕도 없는데 그나마도 먹으면 자꾸 설사를 내서 그게 다 항암제 부작용 때문이래. 나 원래는 건강 체질이었던 거 알지? 설사하는 이미지로 인식되는 게 싫어서 나도 모르게 열심히 내 변명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편은 무반응이었다. 그래서 직장은? 그게 실은 회사하고 상의해서 퇴직하기로 했어. 내가 하던 일이 중책 중에 하나여서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일이기도 하고 계속 그 일을 하는 건 힘들 거란 결론이 내려져서. 나한텐 상의도 안 하고? 미안해. 하지만 나 당신한테 계속 연락했었어. 근데 당신이 라인도 안 읽고 전화도 안 받았잖아. 병원에 온 것도 이게 얼마만인지 알기나 해? 나는 뭐 한가한 사람이야? 나도 엄청 바빴어. 병실에서 목청을 높이며 화를 내는 남편에게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나는 몸도 마음도 정신도 모두 약해져 있었다. 미안해. 남편은 하고 혀를 세차게 차더니 병실에서 나가버렸다. 자기야, 다음에 언제 올 거야? 라고 뒤돌아선 남편에게 물었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오지 않았다. 투병 생활에 불안감이 가득했던 나는 이제 전 직장 동료가 된 동기들, 부하들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다. 그런데 남편에 관한 나쁜 소문을 동료들을 통해서 듣게 됐다. 설마 아내가 투병으로 힘들어하는데 진짜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겠지. 처음엔 남편을 무조건 믿고 싶었다. 우리는 결혼식장에서 건강할 때나 병들고 힘들 때나 서로 돕고 의지하기로 맹세한 사이가 아닌가. 첫날 밤에도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잘 살자 라고 남편이 진심을 다해서 말했었는데 아내인 내가 그런 남편을 믿지 않으면 누가 믿어. 나는 항암제 때문에 몸과 마음이 약해져서 나쁜 망상에 사로잡힌 거라고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었다. 하지만 2달이 지나도록 아무 연락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 문제를 그저 걱정만 하고 있는 건 미련하단 생각이. 나는 흥신소에서 일하는 친구에게 남편의 불륜 의혹을 벗겨달라고 부탁했다. 남편의 불륜 현장을 목격했다는 정보를 몇 번이나 들었지만 그런데도 나는 남편을 여전히 믿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 사진을 수집하는 데는 별다른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 신혼집으로 불륜녀를 데리고 들어갈 수가 있지? 분노를 참을 수 없었던 나는 남편을 병원으로 호출했다. 내 연락은 아예 무시했기 때문에 우리 둘을 다 아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오래간만에 만난 남편은 나를 보더니 놀라서 눈이 동그래졌다. 항암제 부작용 장난 아니다. 피부 완전 거칠거칠. 게다가 여드름까지 대박이네. 남편은 내 머리카락 쪽으로 얼굴을 들이대더니 진짜 대박은 이거네. 20대에 벌써 대머리? 그것도 여자가? 그게 지금 환자한테 할 말이야? 나는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다.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투병 생활 중에 그래도 남편을 믿고 싶었던 내 마지막 희망은 허무하게 무너졌다. 남편의 변명은 들어볼 것도 없이 방금 전 태도가 모든 것을 말해줬다. 남편은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내 외모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인 건 사실이다. 되도록 자극이 적은 샴푸를 사용하고 드라이는 저온으로 해서 천천히 머리를 말리고 화장품도 꼼꼼히 챙겨서 발랐다. 그건 모두 남편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였다. 그런 노력도 모두 무의미한 거였구나. 바쁜 사람 오라고 한 이유가 뭐야? 당신 다른 여자랑 불륜 중이라며? 내가 그렇게 직구를 던지자 남편은 조금 놀란 것 같았다. 병원 박일은 하나도 모를 줄 알았는데 대체 어떻게 알았어? 그 정도야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되고 흥신소에 부탁해서 확인했어. 고치라는 병은 안 고치고 쓸데없는 일에 그렇게 신경을 쓰니까 병도 안 낫고 머리가 점점 대머리가 되는 거야. 당신 그렇게밖에 말 못하겠니? 첫날 밤에 평생 서로만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우리 같이 맹세했잖아. 그게 언제적 일이야 대체. 그리고 솔직히 남편은 내 머리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더니 배를 잡고 웃기 시작했다. 난 대머리를 아내로 맞이한 기억이 없거든. 못나니 대머리 할망구. 대머리라고 할 정도로 머리숱이 없는 건 아니었다. 물론 머리카락이 많이 빠진 건 사실이었다. 변해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해온 나를 남편이 웃음거리로 삼다니 모욕감에 눈물이 났다. 하지만 남편은 나를 위로하기는커녕 대머리 여인이 눈물까지 흘리는데 어쩌냐 난 아무 느낌이 없네. 역시 눈물이 여자의 무기가 되려면 기본 얼굴이 돼야 돼. 남편은 이혼 서류를 꺼냈다. 그럼 이제 우리 이혼이나 할까? 설마 당신 돈도 못 벌어오면서 머리까지 벗겨졌는데 내 옆에서 마누라 노릇할 정도로 뻔뻔한 건 아니지? 내가 계속 당신 같은 여자 남편으로 살면 동창생들 만날까봐 숨어 다녀야 될 판? 나는 남편과 곧바로 이혼했다. 도저히 이 남자랑 부부로 사는 인생이 그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몇 번이나 자살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헌신적으로 나를 지켜주는 찐친들 덕분에 힘든 고비를 넘을 수 있었다. 2년 후 병원에서의 투병 생활을 끝낸 나는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정도로 건강을 회복했다. 항암제 치료는 고통스러웠지만 그만큼 효과도 있었다. 그리고 친구였던 한 남자와 재혼했다. 전 남편처럼 드라마틱한 맹세 같은 건 없었지만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전 남편이 나와 현재 남편이 살고 있는 신혼집을 불쑥 찾아왔다. 남편은 집에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찾아왔는데 기억하지? 평생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도우면서 살자고 우리 맹세했잖아. 그치? 그래서 말인데 나 좀 도와줄래? 만나자마자 그런 낯간지러운 멘트를 날리는 전 남편을 보자 심기가 불편해졌다. 평생 서로 사랑 좋아하네. 불륜한 주제? 그건 사랑하는 아내가 병들어가는 걸 보니까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만 다른 여자한테 잠시 현실 도피한 것뿐이야. 내 말 믿지? 그걸 내가 왜 믿어야 되는데? 됐고 갑자기 남의 집에 찾아온 이유가 뭐야? 실은 내가 빚이 아주 조금 있어. 3천만 원. 복직했다며? 그 정도는 소액 맞잖아. 지금 남편도 좋은 회사 다닌다는데 나 돈 좀 꿔주면 안 돼? 정신 차려. 왜 대낮부터 헛소리야? 내가 왜 너한테 돈을 꿔줘? 넌 내 전초잖아.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은 정말 안 드는구냐?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럽다는데. 고통받고 힘들어하던 병든 아내를 버린 게 누구더라? 전 남편을 현관 밖으로 내쫓고 문을 잠가버렸다. 한진상은 그 뒤로도 몇 번이나 사과한다며 찾아왔었다. 그땐 내가 잠시 미쳤었어. 미안. 그러니까 제발 나 한 번만 살려줘. 한진상은 머리를 숙이더니 나한테는 말이야 네가 필요해. 난 여전히 널 사랑해. 눈웃음까지 치면서 하트를 날리는데 역겨워서 죽을 뻔했다. 나한테 너는 1도 필요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마이너스야. 당장 안 꺼져? 한진상을 쫓아내고 나서 친구한테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더니 한진상은 갬블을 하다가 빚을 졌다고 했다. 또 이혼 당시에 전 마누라가 대머리야 라면서 술자리에서 나를 안주 삼아 조롱했다는 것도 알게 됐다. 이 자식을 그냥. 나는 천벌을 받게 하리라 복수를 결심했고 한진상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청구했다. 당연히 불륜녀에게도 청구했다. 갑자기 빚이 2배로 껑충 올라가자 한진상은 자포자기하는 심정이 됐고 더욱 갬블에 빠져 살다가 마침내 사채 빚까지 손을 대기 시작했는데 그런 한진상을 도와주려는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한다.
남편도 소중히 해야 하고 친구도 물론 소중히 여겨야 하고 나는 원래는 친구였고 지금은 남편이 된 한 남자의 퇴근을 기다리며 정성껏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